약국 문 열기 전에 차들이 막 줄을 서고요. 문 열면 막 뛰어가고. 이른바 오픈런 현상. 이게 요즘 정말 화제인 그 창고형 약국 이야기입니다. 네, 맞아요. 저희가 오늘 이 KBS 뉴스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. 이 현상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마트처럼 카트에 직접 약을 담는다는데, 이게 왜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는 걸까요? 네, 그 보도를 보면요. 문 연지 한 달이 됐는데도 그 열기가 식지를 않는다는 거예요. 이게 단순히 약을 싸게 파는 걸 넘어서서 소비자들이 약을 구매하는 방식 자체에 좀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겠다. 이런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현상의 핵심,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, 또 기존 약사님들은 뭘 우려하는지,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. 소비자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요? 기사를 보니까 뭐 영업 시작 전부터 주차 때문에 난리고 오픈런까지 한다던데 역시 그 제일 큰 이유는 가격이겠죠? 네, 아무래도 가격이 가장 큰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. 일단 매장 자체가 굉장히 넓고 대형마트처럼 꾸며놨어요. 아, 마트처럼요? 네, 거기에 이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이나 뭐 영양제 같은 건강기능식품 한 2,800가지 정도를 진열해 놓고 소비자가 직접 카트에 담는 방식이에요. 직접 고르는군요. 네, 물론 뭐 필요하면 약사님한테 상담도 받을 수 있고요.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일반 약국보다 가격이 많게는 거의 절반 가까이 싸다는 거죠. 절반이요? 와, 네. 이러니까 소비자들이 좀 멀리서도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기사에 나온 그 서울 은평구 이덕미 씨 사례가 딱 와닿던데요. 보통 3,000원에서 5,000원 하던 약을 2,500원에 샀다고 하니까요. 정말 체감이 확 되죠. 그렇죠. 몇백 원 차이가 아니라 몇천 원씩 차이가 나니까요.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싸다, 이걸 넘어서 소비자들이 약을 대하는 방식, 이런 거 자체에 좀 변화가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. 당신께서는 이런 가격적인 메리트, 편리함, 이런 게 기존의 약사님과 상담하고 또 집 가까운 곳에서 쉽게 약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지시나요? 아,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기존 약사 사회의 어떤 깊은 고민과 우려가 시작되는 겁니다. 네. 대한약사회에서는 이런 판매 방식이 약사의 전문성이나 직업윤리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.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. 전문성 훼손이요? 네, 그 대한약사회 유성호 사무총장 말을 빌리자면 약은 그냥 뭐 마트에서 파는 물건, 공산품이 아니라는 거죠. 하긴 그렇죠. 네, 우리 건강하고 직결되는 거니까 당연히 전문가인 약사의 조언과 관리가 꼭 필요한데 이게 가격 경쟁만 너무 앞세우다 보면 그런 중요한 가치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. 듣고 보니 그렇네요. 사실 뭐 어디가 좀 안 좋거나 궁금할 때 동네 약국 가서 약사님께 여쭤보면 안심되고 그렇잖아요. 그런 전문적인 상담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이시군요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우려가 있어요. 바로 공공기능 상실 가능성입니다. 공공기능이요? 네. 이런 큰 창고형 약국들이 막 생겨나서 경쟁이 치열해지면 아무래도 동네에 있는 작은 약국들은 좀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. 아, 그렇죠. 그렇게 동네 약국들이 문을 닫게 되면 우리가 밤늦게 아프거나 휴일에 급하게 약이 필요할 때 이용하던 당번 약국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. 아, 심야 약국이나 휴일 약국이 줄어들 수도 있겠군요. 네. 그러면 정말 아플 때 기댈 곳이 줄어드는 셈이니까요. 어떻게 보면 이것도 큰 문제죠. 약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동네 약국의 이런 공공적인 기능. 당신은 이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정말 소비자 편익과 약사 사회의 우려가 아주 팽팽하게 맞서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런 논란 속에서도 그 KBS 보도를 보면 창고형 약국이 더 늘어날 조짐도 보인다면서요. 네, 그렇습니다. 실제로 그 공인중개사들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요. 뭐 경기도 수원이나 용인 이렇게 구체적인 지역까지 언급하면서 창고형 약국 할 만한 땅이나 건물을 찾는다는 문의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. 아, 정말요? 구체적인 지역까지? 네,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번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사업 모델로서 좀 확산될 수도 있겠다.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. 확산 움직임도 있는데 동시에 내부 갈등도 좀 심상치 않다고 들었어요. 맞습니다.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일부 약사들이나 약대생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요. 그 창고형 약국에서 일하는 약사들의 개인 정보를 막 알아내서 공개하고 비방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. 신상 털이까지요? 아, 이건 좀 심각한데요? 네, 그러니까 업계 내부의 갈등이 상당히 깊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
결국은 저렴한 가격과 편리함을 원하는 소비자들, 그리고 기존의 어떤 약사 직능의 가치와 질서를 지키라는 약사 사회 간의 갈등이 점점 더 커지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정리를 좀 해보자면 가격과 편리함이라는 확실한 무기를 가진 창고형 약국은 소비자들의 큰 관심 속에서 어쩌면 더 확산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고, 동시에 약의 안전성, 공공성, 그리고 약사의 전문적인 역할을 둘러싼 기존 약사 사회와의 갈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네,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. 소비자 편익 증진이라는 가치와 또 기존의 어떤 양료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는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. 네. 자, 마지막으로 이 KBS 기사를 보면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지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창고형 약국들이 주로 취급하는 품목이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하고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점이거든요. 아, 네, 그렇죠. 이게 앞으로 의약품 접근성이나 소비 트렌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? 그리고 이런 변화 속에서 약사의 역할은 또 어떻게 재정이 되어야 할까요? 이 기사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